예,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전류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전류인데요. 전류가 나오면서요, 이제 굉장히 조금 좀 짜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요. 전류라는 거는요, 이제 전기의 흐름인데요. 흐를 U자를 쓰죠. 그래서 전기의 흐름을 갖다 우리가 전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기에 대한 정체가 이제 정체라기보다는요, 전기에 대해서 이제 최초로 이걸 갖다 과학적으로 한번 밝혀내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 피뢰침 기억나시나요? 혹시나? 천둥 번개 칠 때, 천둥 번개가 한쪽으로 이렇게 이끌리게 하는 이 피뢰침인데요. 이 피뢰침을 발견한 사람, 우리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전기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이걸 갖다가 가장 자유자재로 마음껏 사용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에디슨입니다. 근데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요. 무엇이 없었냐면요. 전기의 정체를 갖다가 알 수는 없었습니다. 대체 전기는 뭘까? 그것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다만 전기라는 게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향이 필요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의 방향은요. 우리 건전지도 그렇지만 건전지에서도 플러스 극이 있고 뭐가 있죠? 마이너스 극이 있는데 일단은 정해야지 무언가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로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우리가 원자의 구조를 갖다가 배우면서도 나왔던 건데요. 바로 전자의 정체가 이제 밝혀지기 시작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 전기의 흐름은 무엇에 움직이냐면 자유전자, 전자의 움직임이더라 이겁니다. 전자의 움직임. 전자의 움직임 때문에 바로 전기가 흐르는 건데 알고 보니까 이 전자는요. 마이너스 극에서 어디로 흐르냐면 플러스 극으로 흐르더라 이거예요. 방향이 어떻습니까? 다르죠 지금요. 이 방향이 다른 것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무엇이 생기냐면요.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요. 통일을 하지 못합니다. 못하고요. 기존에 쓰던 전류의 방향이에요. 플러스 전자의 이동 방향을요. 첨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는 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요. 수정하면 됐는데 수정을 안 한 거예요. 기존에 계속 쓰고 있었다라고 해서요. 그래서 정말 아쉽지만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고 전자의 이동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움직인다 라고 두 가지를 우리는 이제 다 배워야 됩니다. 좀 짜증나죠 솔직히는요. 두 가지를 다 배워야 돼요. 그러면 대체 이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옵니까 선생님? 간혹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요. 자, 제가 전기 회로도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전기 회로도입니다. 자, 이 전기 회로도에서요. 지금 펜이 갑자기 안 나와가지고요. 제가 이게 이쪽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쓰는 종이에서 지금 펜 심지가 다 됐나 봐요. 너무 많이 썼나 봅니다. 자, 여기에서요. 요 부분을 조금 볼게요. 요거 있죠? 자, 지금 여기 보면 몇 가지 기호들이 있습니다. 요 기호들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그린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전구라고 하죠. 이걸 전구라고 하고요. 요렇게 표시된 게 바로 저항인데요. 저항은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저항이고요. 요렇게 그려져 있는 거. 이게 뭡니까? 전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뭘까요? 스위치죠. 스위치가 되고요. 이 정도만 알아도 되지만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전압계입니다. 전압계고요. 요렇게 적힌 것도 있어요. 전류계입니다. 간혹 이제 V 밑에 이렇게 밑에 발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저 같은 경우는 쓰다가 솔직하게 좀 빼먹더라고요. 원래 쓰는 거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볼게요. 여기서 시험 문제를 1회 냅니다. 선생님들이요. 자, A, B, 그리고요. 전류의 방향은 A인가요? B인가요?
전자의 방향은 A인가요? B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A일까요? B일까요?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될까요? 어느 쪽이 플러스냐 이거예요. 긴 쪽이 플러스일까요? 짧은 쪽이 플러스일까요? 이걸 많이 물어보는데요. 긴 쪽이 플러스입니다. 짧은 쪽이 마이너스고요.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된다고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니까 A 방향으로 흐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전자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요? B로 흐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볼까요? 도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선을 이렇게 보면요. 도선에는요. 양이온도 있고요. 양이온 이제 원자 핵이죠. 자유전자도 있어요. 전자. 제가 지금 자유전자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자유전자라는 게 뭐냐면요. 핵의 인력에서 벗어나서 그나마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를 갖다가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도선 내에서 움직이는 거는요. 아무 전자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전자가 움직이게 돼요. 실제로는요. 자, 그런데 이 자유전자가요.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봅시다. 지금 어떻게 움직입니까? 다들 제멋대로 움직이죠. 이런 경우는 뭐냐면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겁니다. 왜? 자유전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자 하나를 더 그려볼까요? 자 플러스가 있는데요. 이 자유전자 마이너스 전하들이요. 일정한 방향으로 쭉 움직입니다. 그러면 자유전자가 지금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냐면요. A 방향에서 어디로 움직입니까? B로 움직이죠. 그럼 도선의 A 쪽에는요. 어느 극을 연결했을까요? 바로 마이너스 극을 연결한 거고요. B 쪽에는 무슨 극을 연결한 걸까요? 맞습니다. 플러스 극을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전자는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자유전자가 실제로 끝까지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끝까지 움직이면요. 자유전자가 없어져 버리죠. 지금 이 부분에요. 실제로 끝까지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전자의 힘을 이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약간은 움직이니까 보통 이렇게 표현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게 바로 전류라는 거예요. 전류요. 전류라고 하는 거고요. 자유전자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기억을 꼭 해두시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아직 전류 안 했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한 건요. 전류와 자유전자의 방향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뭘 안 했냐면 전류 안 했고요. 그리고 또 뭐도 해야 되냐면요. 전압이라는 것도 해야 돼요. 근데 이 두 부분을 지금 다 안 다루고 있고요. 실제 이거를 한꺼번에 같이 다루면요. 내용이 너무 방대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끊어서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뭐라고 했죠? 이겁니다. 오늘 한 단원에서 중요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정확히는요.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고 이걸 갖다가 응용 문제가요. 이렇게도 나오고 맞죠? 그리고 또 뭘로도 나온다고요? 이렇게도 나옵니다. 응용 문제는요. 이 세 가지의 응용 문제 형태로 많이 나오니까요. 참고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전류에 대해서요. 조금만 더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